독자분께서 구근 좀 올려달라 그래요. 구근은 제가 크게 개인들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신경도 안 쓰고 그런 부분인데, 구근도 이거 하다 보면 이거 많이 늘어서 좋아요. 이것도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알으려면 이제 오행적인 이해도 지지의 글자 다 이해해야 되겠죠. 이렇게 운이라는 것은 18년, 19년, 20년, 21년 흘러가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흐름도 잘 봐야 돼요. 올해 벌어질 일이 과연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 먼저 물상으로 보면 금융이나 현금이다. 경금이. 그리고 저 천간에 있는 건 상반기, 지지에 있는 건 하반기. 그래서 금융, 현금 융통이 상반기는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던가 이런 부동산을 부동산 쪽보다 이제 주식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많이 돌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반짝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금융 현금이라는 것은 그런 기운이 온다는 거니까 그럴 때 잠깐 팔고 나와야 되겠죠.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검경이다. 군검경이 설칠 일이 있다. 이것은 뭔가 좀 무력을 행사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뭔가 군인들이 설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그것이 지지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엄포성이나 이런 걸로 그칠 수가 있죠. 하여간 그렇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겠고, 공권력도 되죠. 우리나라 공권력이 나설 일이 있겠다. 뭐냐, 지금 우리가 손보는 게 뭡니까? 무슨 뭐 교육법하고 뭐 공수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가 경금이 오게 되면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이민 개명하면서 새로운 어떤 또 패러다임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공권력을 손볼 일이 있겠다. 공권력이 그래서 어쨌든 자주 오르내리고 설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국민한테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죠. 금생수하니까. 비행사라는 건 뭐예요? 많이 여행 갈 일도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 머리 아프니까 여행 가겠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모양이에요. 기계류, 역 비행기 마찬가지죠. 은행 이것도 금융이랑 마찬가지. 관광회사도 비행사 마찬가지. 조선소 같은 경우는 활성화된다 이거죠. 조선은 지금 많이 수주하고 있죠. 그다음에 전차보다 이거는 북한 관련해가지고 시끌시끌할 것 같고, 영구차라는 건 죽을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기술자. 그래서 영구차가 있다는 것은 즉 해자축으로 몰리면서 음의 기운이 강하게 모이죠. 노인들이 많이 이때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이 장례식장이 붐빌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갈 수 있겠다. 그런 걸로 알면 되겠죠. 주식하는 사람은 길게 회사 가치가 있어가지고 장기성 개념으로 가면서 배당금도 받고 이런 사람들은 들고 가도 돼요. 근데 급한 현찰 가지고 단기로 들어간 사람은 안 된다 이거지. 6월달 안에 치고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수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뭡니까? 잘못되면 관이 터질 수 있어요. 온수 같은 거. 올 겨울에 그런 사건 많이 없을려나 모르겠네. 밤 비밀 애정사란 말이에요. 이 애정사가 이제 해자 측면에 다발하는데 좌측면에 걸쳐가지고 많이 벌어져요.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있는 애 가서 들통난다 이게지. 특히 공직자들 비리, 그 다음에 그 대가성 애정사, 여자 이렇게 접대받고 하는 거, 이럴 때 좋다고 해도 다 들통나요. 이거 조심해야 돼. 애정사가 딱 나오네. 그리고 이런 애정사가 많다는 게 뭡니까? 이런 그 대지, 이런 우주의 기운이 이런 애정사를 조장한다는 것은 생명 잉태의 기운을 준다 이거지. 그래서 애기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류, 술 먹을 일도 많이 있죠. 미생물, 이거 바이오도 아마 미생물이 바이오 쪽이니까 수질 관련 아니면은 바이오 쪽에서 뭔가 좀 그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산부인과 나왔죠. 그래서 애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애정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아과 병원도 많이 가겠죠. 술 많이 먹고 유류는 기름 떼는 건데 추워가지고 많이 뗄 수도 있어요. 추워가지고 겨울에 많이 뗄 수도 있고, 또는 해외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가 많이 나갈 수 있겠죠. 도둑들이 많이 들 수 있다. 도둑들이 많이 든다는 건 뭡니까? 경기가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경기는 좀 안착이 안 되고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할 일 없으니 애정사나 즐기자, 약간 이런 현실하고는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군검경, 요거 공권력, 요거 잘 봐야 되겠어요. 그럼 경제면을 한번 봅시다. 그 검색어에 대해서 쭉 이제 모니터링을 했으니까 경제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금이라는 것은 주식은 금으로 보죠. 특히 경금으로 보는데 4년에 4년에 장생이 들고 5에 도화, 이렇게 여기 묘금이 들어가죠. 사지에 들고 지금 이 모양에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바닥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회복하기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스포트가 나온다. 따라서 일반적인 그 현금의 흐름은 상반기까지 괜찮지만은 그 후에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 현금 관리 잘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부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무토죠, 무토. 무토는 임묘진, 싸움이, 신유술. 요런 궤도를 그리는데 장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걸록에 이르고 최대한 높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사지에 이르고 절지에 이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도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헤매고 있죠. 부동산은 그 내후년까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인묘진이라고 해도 이게 사실은 이게 장생이라고 해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2023년까지는 부동산은 바닥을 찍어야 된다고 봐요. 2023년, 2024년 정도. 부동산의 특성상 뭐냐면 바닥 확인을 좀 오래 해요, 오래. 그러니까 금방 칠 것 같은데 한 번 더 꺾어가지고서 튀는 면이 있기 때문에 2024년 정도까지는 좀 관망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그 나라의 부동산이 비싸냐 싸냐를 따질 때 그 나라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엘리트 집단을 표본으로 해서 기준점으로 해서 삼는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돈 많이 버는 집단이 개업 의사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달에 2천만 원 번다고 보고 먹을 거 안 쓰고 해서 그걸 그대로 다 모았다. 그러면 10년이면 20억을 모아요. 그 사람들이 비싸다고 평가되는 아파트를 못 사면 그건 고평가다 이거죠. 근데 지금 그 30억짜리가 있으니까 벌써 0.5배가 비싸다는 거죠. 지금 마지막 폭탄 돌리기 같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작년, 재작년이 거의 막판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닥 짚고 헤매고 있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긴 호흡으로 가면서 뭔가 단타로 예를 들어서 10% 먹고 나오겠다 이러면 모를까? 그러더라도 손절 같은 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상반기에 잘 빠져나와라. 경제 문제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봐서 요 구간까지 쉽지 않다고 보여요. 여기까지. 그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마를 가능성이 많다. 부동산도 안 들고 주식도 안 들고 뭐 수출하는 업체들이 많이 수출을 해가지고 그 돈은 돌릴지 몰라도 그 외에 투자성의 돈이 안 돌므로 활기가 많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경기 안 좋은데 무리해서 할 필요 없다. 오히려 이럴 때는 그냥 알바라도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거지. 언제까지? 그때까지. 경기 흐름은 그러하므로 뭐 힘든 건 뭐 나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 지금. 돈 있는 사람들도 뭐 내년에 뭐 금융 어떻게 제도를 고쳐가지고서 더 세금을 해소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뭐 잡을 안 서길 거예요. 그래서 이때 2021년까지는 참아야 되겠다. 쉽지 않은 운이다. 경기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담사가 있을 거예요. 상담사. 이쪽에 상담사가 있었는데 이거 안 적었네. 상담사도 하나의 이제 기능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므로 우리 같이 그 현장에서 남의 고민을 들어주는 이런 영업하는 사람들,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 특히 이런 분들은 재미 좋을 거예요. 쉽게 시쳇말로 할인업이라고 하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업인데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잘 될 거예요. 그럼 경기 문제는 그렇다고 이제 해결됐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황 뭡니까 무슨 법이더라? 공수처? 공수처는 이때 발의해서 뭔가 결단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도끼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세한 신규 막 쪼개는 거죠. 세세한 어떤 세부사항 갈 때까지 21년까지 마무리는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인목의 어떤 영향권으로 들어간다. 문명지상. 세상이 모든 사람이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세상으로 22년부터 가게 될 것이다. 이때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로 아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4월인가 기현 선거 있죠. 경진월에 그때 경진이 또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피 튀긴 싸움 될 거예요. 경금과 경공이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무술 기회까지는
국가에서 어떤 그 주도적으로 밀고 가는 어떤 경향이 강했는데 2020년, 21년, 20년 이때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국가 조직이 국민한테 생하는 쪽으로 가죠. 민생을 돌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개혁 법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민생을 위한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한테 엎드려야 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이 있으면서 약해지는 게 뭐죠? 간목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저 간방이란 말이에요. 갑인에 해당하는. 그래서 내년 그 20년 외교 쪽으로 보면 20년 상반기에 이게 경금이면 미국이 해당해요. 미국이 갑경충 우리나라를 못 살게 그 상반기에 그러는데 결국에는 간목이 축하고 인을 거치면서 다시 크게 살아나거든요. 상반기에 약간 시달리다 그다음부터는 다시 일어나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사해 갈 것이다. 올해 상반기를 좀 고달프지만 참아내야 되겠다. 외교는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무토인데 무토는 어떻게 돼? 태제일이죠. 태제이름으로 중국도 별로 힘 못 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힘쓴다. 미국도 약하다. 지지 세력으로 가서 천간에 왔으니 잠시 괴롭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도력을 가지고 갈 것이다. 남북 통일 문제도 결국에 이런 군사대치상까지 가다가 이런 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힘을 얻어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럴 때 적어도 통일 경제 정도는 실행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어차피 북한도 같은 갑인으로 묶여 있으니까 간방으로. 그래서 올해 좀 시달리고 내년에도 좀 시달리고 그럴 텐데 넘어가면은 다시 우리 한반도의 어떤 그 파워가 되살아나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갈 것이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그렇게 까불어도 우리가 그 무역 보복해도 과감하게 이겼잖아요. 간목이 장생한단 말이에요 올해. 근데 올해는 약간 꺾이죠. 내년엔 갑경충으로 꺾이고 다시 자해는 목욕지에 들면서 뭔가 전열을 가다듬고 충년으로 가면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 문제, 국내 정치 문제 쭉 보니까 그 내년 상반기만 좀 우리가 참으면 그 다음엔 쭉 우상향으로 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재미있게 살 날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2022년에 우리나라가 힘을 받는 그런 해가 오니까 이런 기법들 여러가지 물상을 대입해 가지고 어떤 현상을 쪄 맞추는 거 이거 재밌죠. 실장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로 보입니다. 제가 봐서 참고하시고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